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 와. 자칭 국민 개그맨 김창준입니다.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 진짜 반갑다. 이거 제 유행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준 씨 아내 차수은입니다. 10살 차이시구나. 오, 다복하다. 손자도 있으시네. 인터뷰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시기도 하고. 아, 그러게요? 네.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방송하기 전에.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또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30년이나 살았는데 아직도 나한테 깔 게 있냐. 나한테 모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러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이렇게 했지. 근데 뭐가 이렇게 창피해서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게 근데 많냐. 나보다도 와이프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했는데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 저는 좋아한다. 난 2% 똑똑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신나했었어요. 나우처럼 이렇게 부부 사이 관계에서 얘기를 하지만 또 그 잘하든 못하든 어떤 그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 한 명 그리고 또 어쨌든 일반적으로 또 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남편 마음대로 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재밌었어요.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좀 배우고 그래. 이 사람은 공감대는 있는데 성감대가 없어. 아 진짜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스럽지.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관계를 가졌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남자로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뭔가 이제 보여주려고 지금 아주 열심히 했죠. 모든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그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없는 거야. 죽었나? 그래갖고 얼굴 한번 보니까 눈만 멀뚱멀 뜨고 있어요. 그때 당시만 이렇게 성교육이 막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처럼 되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버스 타서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부딪히면 임신이 되는 줄 알았어요. 다음에 차를 타고 있다가 그거를 무장 해제한 지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단체로 교련 시간에 성교육을 받고 나서 어머 이게 좀 몸이 풀어져서 임신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버스 손잡이를 잡고 좀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었던 건지.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났죠. 오늘 의뢰인은 누구신가요? 제가 의뢰했어요. 저희 남편은 지금 64세인데도 점점 더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고민이에요. 아니 그게 와이프는 고민이라는데 나는 고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가 내 나이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이렇게 왕성하게 성욕이 살아있다는 거는 그렇고 건강하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되게 건강하지. 많을 때는 두 번. 저는 그냥 일주일 내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데 열흘에 한 번. 와이프를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냥 일주일에 두 번 아니에요. 그 정도면 딱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월 8회. 더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괴로울까 봐 안 하는 거죠. 제가 막 피해 다녀서 가장 최장으로 연결을 늦게 하는 게 열흘. 그 최대한 이렇게 안 하려고 막 피해 다니고 막 하다 보면 한 7일 지나면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강아지처럼 오늘 한 번 안 될까? 어떻게 이따가 밤에 만날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돼서 며칠 전에 그 얘기 했었어요. 산부인과가 상담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때 자기는 병이 아니라는 거지. 정상이라는 거지. 그게 병이에요. 그게.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와이프는 뭐 처녀 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별 차이는 없는데 나는 나이를 그런 게 먹을수록 좋은 거야. 항상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똑같은 거. 점점 성욕이 더 불타오르는 거야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요. 제가 마른 장작이라고. 왜냐면 마르고 못할 것 같은데 늘 달려들고 볼을 잘 벗고 이렇게 화살 타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른 장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와이프를 또 별명을 하나 줘줬죠 내가. 젖은 낙엽. 저주는 하게. 그 정도는 항상 아니지. 축 처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지. 저는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적극적인데 와이프는 소극적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성욕이라는 게 저는 이제 잣땡이고 이 사람은 언땡이에요. 나는 자주 땡기는데 이 사람은 언제 땡길지 모르는 거야. 이제 8개월 있다 땡길지 뭐 한 달 있다 땡길지 모르는 거야. 안 땡겨 잘. 나는 자주 땡겨 잣땡이에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그 얘기만 하면은 양철 빤스를 자물쇠를 채워놓고 그다음에 중세시대 갑옷처럼 무슨 원더우먼이야? 네가 원 없이 원더우먼? 그걸 못 들썩거리고 왜냐면 주방에 그렇게 설거지하고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쑥 들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너무 이렇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이제 잘 뭔가 몰라. 오로지 그냥 젊으니까 혈기가 왕성하니까 이제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인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지나고 부부관계도 이제 30년 동안 해왔으니까 좀 이렇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섹스의 맛을 조금 어느 정도 좀 알잖아 이제요. 그러니까 아니까는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40대만 돼도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40대인데 줄어든다고요?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3, 40대가 제일 왕성할 때거든요. 3, 40대 때는 저는요, 이렇게 부부관계를 한 번 하고 나면은 한 10분 있다 또 하고, 또 한 20분 있다 또 하고, 3번까지 한 적 있어요. 연타로.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40대인데 안 된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 60대 때 나는 지금 매일 해도 모자를 파냐, 지금. 하면 제가 이렇게 슬슬 피해 다닌다니까. 피해 다니고, 저는 옛날에 고사리가 성욕이 줄다고 그랬잖아요. 육개장을 좋아해요. 그래서 고사리를 왕창 사서 넣은 적도 있어요. 진짜? 그 모를 때는. 그러니까 매스컴이 많이 안 발달될 때 고사리가 육개장을 뭐 정말 성욕을 좋아해요. 감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어느 사실 날 그건 아니에요. 주소 듣고 고사리를 넣지 말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 엄청 넣었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 처음엔 되게 그러니까 토실토실했어요. 키가 1m 73에 좀 몸무게도 한 60 가까이 되고 근데 결혼을 해서 킬프 173에 43kg까지 빠졌어요. 아이고. 그걸 할 만한 체력도 되지도 않았고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다 보면 제 생명줄이 단축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야. 저는 막 하기 전에 막 달걀도 삶아 먹고 막 잠깐만 기다려봐 나 밥 좀 먹고 그래서 그때 막 밥 먹으셨을 수 있어요. 남자들은 뭐 하기 전에 뭐 장어 먹고 그런 데잖아요. 저는 제가 꼭 그래요. 정말 하고 싶으면 나 돼지갈비 좀 먹고 오늘 저녁에 그 돼지갈비 먹은 날 제가 문자 보내요. 오늘 갈비 먹었으니까 기다릴게 내가 막. 왜냐면 어느 정도 그래야지 내가 이제 이 사람의 결혼 생활을 장기간 유지하려면 체력이 있어야지. 왜냐면 옛말에 김병이 허지없다고 마누라가 맨날 아프다고 하고 시름시름 앓고 막 하려면 이렇게 남편도 좀 아프다고 하면 지겨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날을 표시를 해놓고 다음 날을 위해서 체력을 키우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때가 됐을 때쯤 되면 왜냐면 표시를 정확히 해놔야지 달려들 때쯤 되면 달려는 거 다만 홍삼 2개 짜 먹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날 이제 아내로서 도리를 하려고. 저는 이렇게 병원 가서 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은 죽지 않을 거면 내가 뭔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가 대책 마련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딸이 지난번에 홍대에 그 도구 같은 거 성인용? 성인용 용품 있는데 친구들하고 갔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 성인용품을 가서 나를 위해서 뭔가 좀 사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대체식품, 나는 아직 그런 거 대체 필요 기구가 없어. 필요한 자가 거죠. 발전기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는 원신이야 도구를 사용하고. 뭔가 도구가 있으면 내가 내 입장에서는 갱년기오고 더 할만이 되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같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삶의 그것도 일부분이니까. 나이 먹을수록 사람들이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횟수가 줄어드는데 나는 이제 나름대로 자부심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테크닉이 이제 늘어나는 거야. 나 때문에. 테크닉이 늘어나니까 그 테크닉을 자주 좀 와이프한테 써먹어. 어디다 써먹어 그걸. 테크닉 이거 어디서 배워오세요? 아 배우는 건 아니고 예, 스스로 이제 터득한 거죠. 이게. 아니 그런 게 하다 아니라 보니.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이제 너미 한 얘기 주워 듣고 아니, 야 그런 우리도 해볼까? 그러는 거지.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무슨 테크닉이겠어. 영화를 봤다든가 뭐 어머, 이상한 야동을 그러니까 봤다든가 그런 거 난 그런 보진 거는 안 않는데 봐요. 이제 친구들끼리 뭐 야 어떤 부분에 이렇게도 한다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나한테 갑자기 막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솔직히 진짜로 그런 거지. 남자들은 술 먹고 자기가 어떻게 내 와이프를 이렇게 했다고 과장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실습하려고 하냐고. 그건 아니고 내가 자꾸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무슨 연구를 해? 그거 어떻게 말고 해야 다른 쪽으로 좀 연구를 해야지. 다양하게 시도를 해서 내 스스로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와이프가 조금 더 반응을 할까? 다양하게 그 각도도 있잖아요, 이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하나 이게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나는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 시도는 하지 말라고. 이상한 그런 거 행동 보이면 갔다가 여자들은 이렇게 확 이렇게 깨지 않아요? 시원하네. 그냥 하는 것도 사실 버거울 때가 많은데 희한한 행동을 하려고 막 그러면 정말 왜 이러나 싶고 갑자기 막 일어나라고 그러고 앉으라고 하고 막 이러고 시키면 벽 시키는 쪽으로 대로는 가버리는 잘해요. 거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데 정말 감각이 결정적으로 없어. 안 되는 게 이 그래. 사람하고 저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나. 키 차이가 남들이 나니까 보면 사실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영화하고는 너무 틀리고 얘기로 들은 건 너무 틀리니까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아라. 내가 맨날 그래요. 그 부부끼리 내가 이제 30년 살았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수없이 했잖아요. 이제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다 보면은 이제 지루하잖아.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야외 나가서 모텔에서 뭐 자동차 극장 같은 데 가가지고 복도 계단에서 수영하다가도 수영장에서도 한번 하고 싶다. 해수욕장에서도 생각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냥 그런 거를 저는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 반응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무슨 변태냐? 그게 뭐냐? 야, 그건 변태가 아니고 그건 변신이다. 변신이지, 무슨 그건 변신이야. 새로운 성생활의 아니 변신. 그게 아니라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디서 이상한 비디오를 낮에 많이 본 게 확실하지 그렇지 않고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등산 같은 데 가다가도 뭐 산책하다가도 저런 산속 같은 데서 갑자기 병광세를 찍재는 등 막 이런 얘기 막 하니까 동네 산책하다가도 이렇게 좀 판판한 데만 있으면 옛날에는 그런 영화도 찍었대는 등 막 이러면서 그렇게 쓰잘데없는 얘기를 해요 늘. 그러니까 저는 개그 소재로 늘 얘기하는 것 같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진심이더라고요 그게. 약간 이게 너무 이렇게 가 있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고 아니 주워 들은 게 맞은지 한을 못 풀었든지 둘 중에 하나야. 제가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은 영화 찍는다 상상을 하고 가끔 잘했어 하고 막판에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반응을 해주는 게 저의 도리다. 별 얘기 다 하는 나를 그런 위해서 좀 식이니까 희생을 하는 편이지, 어떻게 보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본인도 어떻게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내가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10번 해달라고 10번 해주면 되는 거 됐어. 나는 와이프가 이제 좀 그럼 나중에는 나 소극적인 게 어지러워서 못하겠어. 나 구역질 나 막 이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3번만 더 해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유지한 거예요. 하셨어요. 난 잘 테니까 혼자 얘기해. 너무 이게 나는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해줘야 됐다는 그 의무가 그거 맞아요. 솔직히 집에서도 사랑 못 받으면 밖에 나가서 누가 사랑을 받겠나 그런 생각도 있고 뭐 잘했어 훌륭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저는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느 부분에서 좋았는지 어떤지 그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남은 세월을 애들이 딴딴딴 할 때까지 들어가자. 오늘만 참자. 오늘만 위로하자. 그러고서 이렇게 계단 하다가 뭐 산도 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다 만족을 하고 뭐 느낌이 없고 그렇긴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풀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어도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와이프가 내가 힘이 날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을 때 좀 협조를 잘해줘가지고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유언으로 꼭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잘하고 갑니다. 잘하고 갑니다가 뭐예요? 잘 비석에다 써줄게. 이렇게 잘. 비석에다 써줘라. 원 없이 이렇게 써줄게. 진짜 원 없이 몇 하고 년 가는 사망. 창조 유언 해가지고. 잘하고 갑니다. 그래, 네, 저희 아는 지인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언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내 나이에 좀 전부 다들 지금 기가 죽어가지고 지금 부부관계 안 하고 거의 지금 어떤 애들은 1년 안 했다. 2년 안 했다. 3년 안 했다. 내 얘기 들으면 놀래요. 들은 부부간에 이제 싸우고 그러면은 뭐가 말도 안 하고 뭐 한 달도 가고 2달도 어떤 사람은 3년씩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럼 차라리 이혼하고 말지. 근데 우리는 싸우고 나면 그 다음날 부부관계를 해요. 저희가 그거 달려들어서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싸움을 다 잊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화해를 하러 와요.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면서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러 와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아는 김에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갑자기 또 달려드는 거예요. 항상 그거는 기본 레파토리야. 야 이렇게 아는 김에 한번 해볼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 미쳤구나. 얘는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혼 때는 진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 시대의 화해 방법은 이거일 수도 있겠구나. 그게 화해의 방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저는 그냥 받아들여요. 때로는 기분이 좀 꿀꿀하긴 그 해도 와이프는 부부싸움하고 나면은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절대 안 해줄 테니까 굶어라. 그러는 거야. 근데도 또 돌아서면은 또 착하니까 또. 제가 정말 분할 때는 진짜 너를 1년 동안 굶길 거다 그래요. 이는 말이 제일 무서워 나는. 밥을 굶기는 게 굶어도- 아니야. 우리는. 밥을 굶어도 나는 아무 놈들은 소리 안 밥을 하는데 굶긴다는데 우리는 내가 1년을 굶길 거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무섭지. 아내분 어디가 이렇게 좋으세요? 아, 우리 와이프야 뭐 항상 뭐 좀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주 큐티우먼이라고 할까 뭐 그런데 내 비율을 딱 그렇게 맞춰줘. 웬만하면 딱 맞춰주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걸 맞춰주잖아요 나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의 희생이 어느 정도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희생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 딸이요. 결혼을 안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딱 한마디가 결혼은 누구 한 명의 희생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그랬어요. 결혼은 희생이 있지만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기쁨도 슬픔도 있는 거야. 근데 엄마는 희생이야. 그래서 온미 희생이야. 그래서 난 엄마 내 자신이 사랑하지 엄마처럼 희생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 그 얘기를 최근에 한 1년 전에 작은 막내딸이 본 그 결혼 나의 생활은
그러니까 오로지 엄마의 희생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젊은이들의 그 시선으로는.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하면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참고 싶지 않대요. 일단 그 기초적인 걸 보고도 걔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근데 그게 내 결혼 생활을 보고 내가 너무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이제부터 희생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엄마 뭐 하고 싶은데? 요새 와서는 이제 엄마 뭐 하고 싶은데? 그거 물어볼 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살면 정말 재미지게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 눈치 한번 또 보신다. 아, 이상한 얘기 하지 마. 독하죠. 저 나간다 그래서 되게 환영했어요. 그냥. 저도 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본인이 안 하지 않아요. 안 본인이 듣잖아. 근데 내 얘기를 안 듣잖아요. 당신도 안 듣잖아요. 듣죠 나는. 아니 시작.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 박영환입니다. TV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 딸 두 아이의 엄마 김태린입니다. 쇼호스트. 한순간에 쫙 볼록. 저도 40대 아이 둘 낳고 딱 이거를 보는 순간 당장 써봐야 되겠다. 저희는 이제 만난 지 3개월 만에 사실 날을 잡았어요. 네. 만난 지 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죠.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 저런 말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이제 아기가 생겨서 지금 우리 첫째 아들 아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해서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의뢰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의뢰. 네. 태린 씨가. 사실은 제가 결혼하고 1년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집의 생계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못 갖다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거의 집안의 살림과 생계를 다 맡아서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도 지지를 않아요. 서운하거나 섭섭한 게 있어서 얘기를 하면서 싸움이 되는 건데 좀 져주고 이해해주고 하면 될 것을 자꾸 싸움으로 이끌어가니까 사소한 걸로도 계속 싸우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뭐 맞죠. 제가 네. 결혼한 지 딱 1년 정도 만에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한 1년 정도 뭐 사업을 준비하고 뭐 사실 1년 동안 준비했던 사업을 하진 못했어요. 1년 동안 준비했던 사업은 좀 이렇게 했던 것만 얘기해. 했던 것만 얘기해. 무슨 뭐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 그냥 처음에 전동 스쿠터? 이거 이제 스쿠터랑 한참 이제 전동 붐이 킥보드. 일었을 때 8년 그것도 전에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너무 좀 빨랐다고 얘기해줘. 자꾸 뭐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빨랐어요. 그래, 남들보다 조금 빨라서 네, 이제 빠르게 빨리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키우겠다고 어쨌든 해가지고 제대로 안 됐고 또 눈을 돌린 게 그 타프처럼 생긴 그게 그것도 좀 있어요. 빨랐어요. 그게 뭐냐면 비장의 카드 대박의 아이템이다. 아 유레카를 이제 딱 그늘막 타프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쌓여 있어요. 재고가. 네, 아직도. 근데 이제 조금씩 다 그래도 지금도 다 조금씩 나가요. 그거는 아직 포기한 사업은 아니에요. 이제 최근에는 그 브랜드를 통해서 캠핑용품하고 마스크 올해는 이제 마스크를 좀 통해서 조금 그나마 그래도 이제 좀 일어섰고 이제 지금은 천연 세정제를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마스크 사업 저는 그거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업종 바꾸지 말고 그렇죠.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인 거죠. 이 일 벌리고 저 일 벌리고 집에 가지고 오는 돈으로 그 사업을 또 벌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더 크게 이제 조금 더 크게 좀 성공을 그런데 시켜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 이제 나도 직장 다니니까 뭐 2, 3년간은 제가 뭐 돈 경제적 이런 걸로 막 하지는 않았죠. 하지는 않았지만 싸울 때마다 그런 얘기를 나에게 화살을 꽂았죠. 열심히 하라고 너무 내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말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계획만 얘기해요. 결과를 보여주는 건 없으니까. 요즘은 이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얘기를 해봐야 자꾸 부정적인 피드백만 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 가서 전혀 메리트가 없고 내가 판매를 하려고 했을 때도 뭔가 소비점이 내 새끼를 그렇게 약한데.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나의 새끼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근데 본인 고집 때문에 어쨌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쨌든 안 됐잖아요. 아니 안 된 게 아니라 안 그거는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정말 상도 받았어요. 아이디어상. 네, 상만 제품, 받으면 왜 돈을 네, 못 벌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데. 이거예요 지금. 지금도 내가 이렇게 난 하고 싶어 할 거야. 희망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만 더 해봐. 해줬으면 하는데 물론 현실적인 부분 뭐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지금 뭐 그 취업을 어쩔 수 해서 없는 상황 때문에 나는 이제 계속 힘들어지고 10년을. 계속 일을 놓지 못하고 계속 해야 되고 자금력도 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저도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금전적으로도 적금도 깨서 주고 아이고. 뭐 아이 속상해. 용돈 받은 그것도 급하다 그래서 돈 주고 그랬어요. 통장에 마이너스를 막 몇 천만 원씩 주고 그랬어요. 하지 마. 아니 희망을 가지라고 좀 이렇게 그렇게 언젠가는 될 거야. 그런데 지금도 이 사람 위태위태하거든요. 이번엔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믿고 밀어달라고. 전에 저도 한번 또 부탁했다가 완전 뭘 부탁했죠? 돈. 저봐. 아주 제가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빌릴 때 나한테 얘기할 때는 나 이거 잠깐만 쓰고 나 들어올 돈 있으니까 금방 줄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도 신용을 잃었죠. 아니 갚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다 갚기까지 갚잖아. 그 전 상황은 제가 일단은 기본적인 생활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는 거고 이 사람 사업장을 끌어주면서 제가 마이너스 했던 이자까지도 제가 다 떠안고 제가 다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나한테 부담을 줬는데 이번에 무조건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안 돼. 사업은 사업대로 너 알아서 하세요. 우리 돈 절대 건들지 마. 이제 그렇게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돈이 아니잖아. 자기는 자기 되게- 돈인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저도 자기 틈틈이 돈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갖다 주는 거는 이렇게 주머니가 다른가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나는 진짜 생활비를 받아서 쓰고 싶어. 이 사람은. 그렇지. 그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정적으로 달달이 생활비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기 월급은 항상 없어. 사장님이 월급이 없어요. 사장님이. 들어봐야죠. 항상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 소리를 되게 크게 질러버려요. 되게 냉정하고 차갑고. 그러니까 나도 그것도 말투가.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낳고 3개월 만에 이제 나가서 일을 하면서 3개월 만에. 이제 또 맹장까지 터지는 바람에 이제 제가 그 1년 동안 좀 많이 몸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응급실을 2번인가 3번을 갔었는데 그 2번, 3번 다 제가 혼자 택시 타고 제가 운전해서 응급실 갔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도 하물며 우리 다툼이 있었어. 그래서 다투거나 얘기 안 안 하고 있어. 다투거나 응급실을 가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자고 있는 거예요. 나 아프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또 아니 안 그래서 깨웠잖아. 나는 아픈지 몰랐다니까. 진짜 안 어이가 깨우고 없네. 그래서 몰랐던 어쨌든 건데. 입원을 해서 제가 수술까지 했어요. 맹장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 수술도 저 혼자 들어갔어요. 저 혼자 들어가서 보호자 없이. 뭐 애들 때문에 못 오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더라도 수술 날은 이모님이 일찍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럼 본인이 서둘러가지고 수술하는데 와야 되잖아요. 봐야지. 저 수술실 들어가고 나서 왔어요. 네. 와,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서운하다 뭐라고 했더니 소리 지른다고 화낸다고 거기서 본인이 또 소리를 질러. 병원에서 환자복 입은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야. 내가 생계를 다 책임지고 몇 년 동안 그래 말로는 고마워 우리 집 가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나는 배려를 원하고 이해를 원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그걸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눈물 날라 그래요. 이도 저도 되게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전 이모님이 오시고 나서 그 바로 상황을 갔어요. 그렇게 핑계를 대지 아니, 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모든 제가 얘기하는 건 핑계인 거예요. 저는 바로 준비해서 나갔는데도 그 시간대가 안 맞았는데 그 제가 얘기하는 거를 믿지를 않고 그걸 갖다가 섭섭하다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소리를 질러요.
그럼 봐봐요. 이미 화가 나 있는데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덮어놓고 미안해. 아 그래 그랬겠구나가 돼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이래서 이랬고 자기 핑계만 먼저 확 얘기를 해보면 그게 하는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 주겠냐고요. 이 밖으로 나오는 말은 그냥 비아냥인 거예요. 너무 비아냥투로만 계속 뭐 농담처럼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기분이 나쁘죠. 예를 들어서 보면 되게 이제 뭐 이렇게 욕실 슬리퍼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그거 새로 사야 되겠다 그랬더니 쓸데없는 거 자꾸 돈 쓰지 마. 자기는 사치가 너무 심해. 막 이러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비아냥되는 거. 나보고 사치가 심하대. 욕실 슬리퍼 몇 년 만에 바꾸면서 사치 심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제가. 본인이 돈을 벌지만 그 돈 뭐 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조금 아껴서 조금 더 그렇다고 내가 무슨 명품을 사고 할 수 뭐고 있잖아요. 하는 그런 게 부분들을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건데 내가 내 돈 버는 걸로 내가 사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전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쌓였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 제대로 된 PC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 이제 교육용으로도 필요하고 하니까 노트북을 사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사지 말래. 자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하나 남아도는 게 있으니 그거를 설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갖고 와라. 근데 이제 그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설치가 안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언제까지 갖다 놔라 하진 않았어. 그걸 그냥 그래 나 갖다 놓을게 그랬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 노트북 살게 결제할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제가 기다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런 거 같아. 그냥 내가 사는 게 빠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해가지고 막 검색했더니 그냥 그것도 TV 보고 앉아가지고 사지 마 내가 갖고 온다니까. 거기서 기분이 일단은 좀 나빴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지고 왔냐? 안 갖고 왔어요. 그 다음날도 맞아 하면서 안 갖고 왔어요. 사라는 것도 못 사게 하고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것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대뜸 근데 그때 사실 저도 되게 바쁜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되게 바빴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 늦게 들어가고 막 밤도 새고 들어가고 며칠의 시간을 줬잖아요.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도 거기서 그럼 내가 노느라고 안 했어?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화가 났는데 거기서 같이 소리 지르고 나 잘랐어 그러면 이게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거 전화해서 여보 내가 이틀 전에도 얘기했는데 성이 분자랑 살아 그러면 아니 이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이거 왜 안 갖고 와? 오늘 좀 갖다 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화하자마자 내가 처음에는 전화하자마자 막 이렇게 되니까 그날 이미 화가 이만큼 나 있는 때라고 하루 이틀 지금 몇 개월에서 지난 내가 그걸 알았잖아. 내가 되게 바빴다는 것이. 내가 말하기 힘들다 진짜. 정말 뭐 천사랑 살아야지 그러면 천사랑 살아야지 그러면 아니 그런 얘기도 못하나? 그런 잔소리도 못하나? 아니 지금 몇 달을 기다려가지고 컴퓨터 그 몇 달도 그냥 얘기만 꺼냈던 거지. 아니 얘기를 꺼냈으면 아니 언제까지 갖다가 설치해줘 이거 아니었잖아. 나 진짜 오케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럼 살짝만 요 정도만 소리를 지르든가. 근데 요 정도를 그냥 빡 질러버리면 일하고 이 정도는 뭐고 이 정도는 뭐 거기에 또 제가 이제 사무실이 있으면 직원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 소리가 다들 왜 컴퓨터를 내가 지금 언제 얘기했는데 이걸 그럼 직원들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화기를 쓱 들고 나와요. 그럼 제가 얼굴이 뭐가 돼요? 나는 거기서 미안해 나 오늘도 깜빡했어 그러니까 미안해 이렇게만 한마디 하면 되는데 된장녀 아닌데 된장녀 취급하면서 돈 벌어오면 다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너는 엄마로서 한 게 뭐가 있는데 막 이러면서 엄마 자격도 없네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상처되는 말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돈도 못 벌면서 네가 지금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집에서 한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말 한마디가 정말 저는 환장하는 거죠, 정말.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럼 저 거기서 그냥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운 얘기하면 결론이 안 나요. 그러네요. 진짜 안 날 것 같아. 진짜 결론이 안 나고. 그치. 보면 저도 밤방송을 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새벽 1시 방송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끝나면 2시고 집에 들어오면 거의 3시예요. 이제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거의 4시에 이제 잠이 들죠. 예. 그런데 아침에 아이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아침에 어김없이 7시 반에 8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저 같으면 새벽에 3시, 4시에 잠든 와이프가 있으면 본인이 좀 평소보다는 일찍 일어나서 아이 케어도 하고 좀 더 서둘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잘 거 다 자고 오히려 저보다 더 늦게 일어나요. 하물며 제가 없으면 계속 지각했어요.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에 지각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허무해지죠. 내가 진짜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왜 집안일, 아이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 다 안고서 나 진짜 돈 버는 기계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되게 많았어요. 저도 가족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왜냐면 아이랑 놀아주고 아이를 하는 건 제가 더 많이 해요, 정말. 제가 우리 애들이랑 어디 나가잖아요? 그럼 엄마 없는 애들인 줄 알아요. 26개월 된 딸내미와 아이 데리고서 놀러 가면 제가 가끔은 처량해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방송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그럼 네가 돈을 벌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말이 네가 돈을 벌어. 내가 그러면 노느라고 같이 안 간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 이제 저도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참 저도 이제 지치고 힘든 거예요.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엄마 홈쇼핑 좀 그만두면 안 돼? 큰아들이 맨날 새벽에 나가고 밤에 나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도 일을 그만두고 싶은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 그러니까 물론 어디 회사에 소속이기는 하지만 1년씩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그래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몸까지 같이 아팠던 것 같아요.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받아서 약도 먹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2번이나 이혼 위기. 서류에 예약을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한 번은 법원까지 갔었어? 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했었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떨어져 있었죠. 아이 때문이었어요. 그쵸. 이 사람도 아이가 아마 제일 큰 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좀 서로 내려놓는 게 이제 있었던 것 내려놨죠. 같아요. 네, 그러면서 피 그러니까, 터지게 싸우던 시간들이 조금씩은 이제 완화가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덜 싸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주 1회. 최근 들어서 좀 싸운 이유는 약간 그 잠자리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서운해하니까, 섭섭하니까 나도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안 되는데 뭐. 손궁합은 사실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결혼까지 오게 된 거. 친구들 몇 명이서 이제 술을 먹고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관계는 주 2회 정도 해. 뭐 이러면 야, 그렇게 싸워도 그렇게 해? 야, 그렇게. 자기도 웃어.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다가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 10번 정도를 요구하면 그때 이제 한 번 정도 되는 거죠. 마음이 움직여야 몸도 저는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날은 그게 딱 보여요. 평소에 아들한테는 막 딸한테는 뽀뽀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안아주고 정말 그러는데 저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진짜 평소에 그러다가 뭔가 좀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날에는 슬쩍 와서 건드려요. 이렇게 약간 뭐. 아니, 약간 신호를 보내는 거지. 이렇게 그냥 푹푹 찌르는 거지. 당연히 그 신호를 보내야지. 자꾸 여기 뭐 이게 만진다거나. 이렇게도 뭐 등도 가끔 두드려주고, 가끔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뭐 엉덩이도 툭툭 이렇게 치고, 뭐 가슴도 이렇게 그냥 애교스럽게 이렇게 정도는 하는 거죠. 그건 표현이 아니라는 게 저는 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잠만을 위한, 잠자리만을 위한 잠자리를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그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표현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표현을 안 한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평소에 좀 제대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표현이라는 거 자체는 제일 자신 있는 게 그거여서 그래. 제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거여서 들이대는 거야. 그리고 저는 아직 스킬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가서 이제 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상의를 벗으려고 하니까 벗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벗지 마. 정육점 고기 같으니까 벗지 말래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니고. 그게 이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살짝 이제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정육점 고기? 내가 그래? 남자들은 사실 거울 보면 이렇게 막 자기가 뚱뚱하거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네. 이렇게 살아있네 아직.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시지 않나요? 정말 뭐 고마운 것도 많고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이러면 마음이 움직여서 이 사람이랑 자고도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던가
아니면은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끌리는 어떤 남성적으로 섹시미라든가 1년 전까지 나한테 섹시하다고 남성적인 했다고. 면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게 두 개가 없어요. 되게 배만 계속 나오고 살찌고. 그냥 이제는 사실 좀 내려놓고 있는 상태죠. 네. 내가 일단 언성이 높아지고 뭔가 화가 났다 했을 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미안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세정제 사업은 어떻게든지 성공을 시킬 테니까 조금만 더 믿어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이쁘게 말해주면 좋겠어.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조근조근 이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난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 진짜? 그거밖에 없다고? 뭐 돈도 바라주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공채 18기 개그맨이면서 현재 어쿠스틱 팝밴드 딜리버의 리더밀 보컬로 있는 일명 개가수 이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가수 이정규 씨 아내이자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박지현입니다. 예쁘시네요. 세상에나. 6년 됐네. 아기도 있고. 두 분 만나게 되신 게 아내분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야기하면 이게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거짓말 같고. 네. 왜? 페이스북을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분 페이스북에. 어떻게 클릭을 하다가 잘못 클릭해서 봤는데 모니터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딱. 이런 게 있구나. 그거를 본 순간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이 남자를 잡아야겠다. 나는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하고 막 메시지 보내고 막 친구 신청하고 보고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눈치를 왜 이렇게 보게 되죠? 저 사실 원래 외모 보거든요. 연예인으로 보면 공유. 공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공규. 예. 진짜 한눈에 반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 엄청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 아니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진이나 글이 너무 정상적인데 나한테 왜 그러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심을 했죠. 계속 의심을 했어요. 사진은 다른 거 놓고 좀 그런 분일까 싶어가지고 한번 만나자. 그게 2013년 7월 21일. 네, 맞습니다. 정확히. 네. 네. 근데 그때 저를 볼 때 어떻게, 딱 이러고 있었어. 딱 이러고 있었어. 한방 웃음. 네. 좋아가지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진짜 사진에서만 보던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밥을 먹으러 갔죠. 그때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네요. 아이고, 진짜 예쁘네. 의뢰 누가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새벽에 정말 푹 자고 있는 시간이니까 3, 4시? 뭐 대중 없어요, 사실. 관계를 요구하는 새벽에 왜 그런 그래? 부분을 자다가 제보하고자 깊이 푹 잠들었어요. 걔 뭐가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깨잖아요. 이렇게 인기척이 있으니까. 보면은 이제 오빠 손이 이제 바쁘죠. 마치 잠금을 해제하듯이 이렇게 패턴을 막 이렇게 인식하듯이 위아래로 막 이렇게 바빠서 저는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관계로. 10번 중에 8번 정도 그렇게 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벽에 깨우면 저는 이제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을 해야 되는데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이불을 남편이 빠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아 껴야 되고 말려야 되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 연장선이 그 후 처리가 이제 힘든 거죠. 그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서울에 있다가 최근에 한 2월쯤에 전주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제가 그쪽에서 라디오 DJ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주에 있지만 일을 계속 서울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또 내려와가지고 또 라디오 생방하고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은 이제 아내가 애들 밥 차리는 동안 제가 이제 또 애들 씻기고 그리고 이제 밥을 딱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랑 조금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놀고 재우고 나면
한 10시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미 녹초가 돼 있는 거예요. 자야지, 맞아. 뭔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또 잠을 자다 보면은 이게 또 에너지가 또 생겨요. 새벽 3시예요? 그러지 않나요? 자기도 이제 비몽사몽이잖아요. 그때 하는 게 더 좋은가?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뻐요. 어떻게 가만히 놔둬. 몸매가 다리가 엄청 길어요. 바비 인형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 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목이 진짜 부러지게 생겼는데 또 허벅지는 또 튼튼해요. 잡힐 거. 네, 잡혀요. 제가 한번 아니, 지금 잡아볼까요? 요즘은 안 잡혀. 아니요. 잘 잡아요. 잡힌다. 잡혀요. 뭐 힘이 내려주신 몸매죠. 어떻게 가만히 둬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손이 좀 바빠지죠. 잘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배도 한 번씩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많이 탐험을 하죠. 근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새벽에 하면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하면 이렇게 배에 힘이라도 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도 있기는 해요. 맞아.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많이 싫어하는 편이 아니에요. 살짝 요런, 제가 받아들일 때는 옳게 왔구나. 살짝 요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아, 이게 제가 화를 낸다기보다는 이렇게 등을 돌려요. 이렇게 자다가 등을 돌리잖아요? 거부의 뜻이에요? 네. 저는 이제 벽 쪽에서 자거든요. 이렇게 막 밀착을 해요. 근데 그거를 또 좋다고. 아니, 이제 저는, 오케이 사인이구나. 등을 돌린다는 게 이제 오케이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해라 하는 것처럼 붙어. 그렇지. 이게 옆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그래, 이제 한번 열렸다. 시작해봐. 한번. 저는 거부의 표시로 한 건데, 이걸 오케이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조차 또 이제 이어지는 거지. 이제 거부의 표시도. 이건 얘기 안 했으면 몰랐겠다, 진짜. 그럼 부부관계는 어느 정도 하세요? 주에 1, 2회? 네, 뭐, 제가 이제 그 운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진짜 이제 성욕도 좀 더 올라오더라고요. 운동하면 올라가죠. 이게 그냥 뭐 시간이 길어지고 뭐 이거뿐만 아니라 성욕이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진짜 불끈불끈해요, 진짜로. 진짜 하체가 뭐 나날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 남자의 정력과 하체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하체와 정력이 비례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간이 좀 늘어나거나 체위를 좀 바꿨을 때 살짝 버거웠거든요, 제가. 근데 운동을 하고 나니까 이게 와. 제 체감으로 말하면 운동 전에는 그냥 오빠 혼자 끝나는 건 5분이면 진짜 끝나는 것 같았어요. 아이, 또 5분은 아니지. 에헤이. 근데 지금 운동 후에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지치지 않아요. 제가 시작 전에 시계를 보고 끝날 때를 봤는데 30분 같아요. 솔직하게 저는 아내가 너무 이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힘들어. 이러다가 진짜 응급실 가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 도중에 오케이, 나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널 그만 혼내겠다. 살짝 이런 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출산 후에 관계할 때 덜 해서 좀 남편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첫째를 낳고 나서 더 좋아진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또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기대 안 했죠. 근데 더 좋아진 거야. 어머머. 그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러지? 어떻게 된 거야? 뭔가 의학적인 도움을 받진 않았는데 케겔 운동을 좀 한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오빠는 모를 텐데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치어리더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던 선배 언니가 그걸 알려줬어요. 대학생들이? 요실금 막 이런 거. 그래, 맞아. 그거 되게 요실금, 중요해.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맞아.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요실금을 맞아. 예방하고 좋은 운동이다. 그러니까 우리 치어리더 그 준비 운동할 때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코스가.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잊지 마요. 한번 보여주세요. 야, 진짜. 딱 붙여가지고 힘 줬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힘이 딱 전혀 몰라 우리는. 자기가 왜 하는지 그러니까 전혀 이게 몰라.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보여줄 수가 그렇지. 없잖아. 보여줄 수가 없지. 그냥 눈 파이죠. 힘이 쳤을 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커지네. 네, 잘한다, 이 잘한다. 정도의. 골반도 운동을 하면 이제 관계할 때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관계에 대한 운동은 아니지만 그런 네,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좀 벌리고 어깨발이 벌리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운동? 대단하네. 네. 저는 이런 노력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일단 케겔 운동을 5분 이렇게 눈 커졌다 작았다 5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 5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골반 앞뒤로 그래도 그 5분 딱 15분 많이 투자도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저도 케겔을 조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쉬할 때 뭐 내보내다가 멈췄다가 내보내다가 아니야. 이거 진짜 좋은 운동이라니까. 예. 부부가 장난 아니네요. 그래요. 저희 장난 아니에요. 예. 이거 해야 되니까. 아주 훌륭한 부부예요. 그 선배님도 여자들에게 좋은 운동을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한마디가 이런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죠. 네. 부부관계만 일찍 하시면 사실 그 매점이잖아요. 네, 맞아요. 몇 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새벽에 하지 않고 좀 밤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피곤하니까 일단. 근데 일단 애들도 깊이 잠이 들어야 되니까 그 상황에 우리가 뭔가 포효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면 어쩔 수가 없는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아 나는. 나도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렇지. 부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KBS 공채 개그우먼 26기 김혜선입니다. 네, 되게 운동 반갑습니다. 잘하고 막 이런 거. 맞아요. 어머머. 아유, 정말. 운동 기구. 네. 독보적인. 궁금한 게 왜 가셨는지. 왜냐면 그때 최고의 인기셨잖아요. 캐릭터 약간 남성적인 캐릭터를 많이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반대되는 성격을 이제 캐릭터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중간에 이제 제가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뭐 남자냐 여자냐 그걸 가장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고 좀 많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면서 그렇죠. 중간에 이제 같이 우울증도 같이 와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사실은 이제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도망간 거죠, 독일로. 뭔지 알 것 같아. 나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 남편 만나면서 어쩌면 다시 돌아가서 방송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남자 스테판입니다. 혜선 남편입니다. 잘한다. 반갑습니다. 참 인연이라는 게 그쵸. 또 저렇게 독일에 가서 만날 줄이야. 와 예쁘다. 혹시 오늘 의뢰해 주신 분 누구신가요? 예? 제가 그랬어요. 남편 너무 순해 보이는데 왜? 이제 신혼 2년 차인데요. 남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 사람 얘기를 하면 이름만 들어도 뭔가 계속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미소가 지어지면서 계속 그 사람 인사를 하루 종일 보고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많아가지고. 누구지? 불안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의뢰했습니다. Ist das etwas heute? 누구신지. 방금 얘기하셨는데 KBS 공채 개그맨 26기 서태훈 씨. 나는 변신하다고! 저게 무슨 얘기지? 처음과 끝은 무조건 서태훈으로 시작해서 서태훈으로 끝나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다 그래요. 인스타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그냥 보고 있고 사진 찍는 것도 뭐 사진 찍을 게 하면 바로 뛰어가서 그분 옆에 앉아야 돼요. 저 없이도 그냥 서태훈 씨가 계신다고 제주도까지 따라가가지고 또 같이 놀러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찐팬인 거야?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저희 동기들이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스테판이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혜선이랑은 위장 결혼했다. 그냥 서태훈을 만나기 위해서 김혜선을 이용했다. 신은 이해찬데 그걸 내가 무슨 남자 사이에 두고 이거를 질투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랑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닌가요? 2년 차면 그죠? 서태훈 알아요? 알아요. 유명한 한국 개그맨. 안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보통 모른다고 하면 바로 대화 단절이거든요. 혹시 서태훈 알아요? Ja, siehst du, er weiß es auch. 혹시 서태훈 너 알아요? 왜? 왜요? 놀랍다, 놀라워, 그냥. 저쪽 카메라는 안 쳐다보겠네요. 제가 봤을 때. Das ist doch ein gutes Thema. Ich kann Ihnen ein bisschen erzählen über Sortieren. Also, wo wollen wir anfangen? Falls du es nicht weißt, wann Sortiuns Geburtstag ist, musst du dir das merken. Das ist wichtig. John, 설마. 987년. Jetzt der Monat. 7월 24일이에요. 정말? 맞아요? Er ist in Seoul geboren, nicht wahr? Er war auf so einer Schule, Seoul Art, irgendwas, School of Art oder Art. 어머. Sternzeichen müsste er Löwe sein, Löwe. Ich weiß auch seine Blutgruppe. 와, 정말. 대박. Also wichtig, wenn man ihm Blut geben muss, dann weißt du Bescheid. Bist du zufällig A? 나? 응? 나 O형이야. 나 O형이야. 아우. 와이프의 혈액형은 몰라. 왜 저렇게 되신 거지? 왜? 아니, 태훈이가 인기가 많긴 한데, 그래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화가 좀 나가지고. Von Sortiun weiß ich es aber. 지금 사실 이것도 그냥 옷이 아니고요. Kannst zeigen bitte? Aber natürlich, sehr gerne. 커플티 자랑하는 저도 귀여운데? 저 커플티인데 제가 Sortiun. 진짜 뭐지? 왜 저렇게 좋아하시지? Deutlich. 서태훈 씨고요. 스테판 씨고요. 커플티입니다. 와, 저는 없어요? 네. 서태훈 씨가 결혼 선물로 주신 건데 이것도 어제부터 계속 오늘 꼭 입고 나와야 된다고. 왜? Er hat einen sehr freundlichen Charakter und er ist allgemein auch sehr beliebt. Also alle mögen ihn. Zum Beispiel Haeson mag ihn ja auch. Der Unterschied ist nur, Haeson mag ihn, ich mag ihn viel mehr, weißt du? 저는 개인적으로 서태훈 씨 팬이었어요. 개그맨 음원을 꿈꾸기 전부터도 팬이었는데 외국인이 개그맨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저도 그게 제 남편일 줄은 상상도 못했고 당연히.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도 팬이었지만 좀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Wieso denn? 왜 싫어하냐고. 귀신같이 또 알아들었는데 서태훈 얘기하는 것도. Dazu muss ich etwas zu sagen. Viele Leute mögen ja BTS zum Beispiel. Das sind ja auch nur Männer oder so. Jedenfalls auch Männer mögen das. 그렇죠. Und deswegen ist es auch völlig okay, wenn man ihn mag, weißt du, weil 에로브 볼 때도 그 용진 씨가 하고 계시잖아요. 왜 저분이 앉아있냐고. als ich ihn das allererste Mal getroffen habe, als ich das erste Mal beim Gag-Konzert war, als Zuschauer, da gibt es immer Pausen zwischendurch. Da hat Sortiun als einziger immer gearbeitet. Er hat mit dem Publikum zusammengearbeitet. Er hat ein Gewinnspiel moderiert. Er war ganz fleißig. Habe ich ihn draußen, weißt du, wo dieser Eingang ist, habe ich ihn getroffen. Und er war ganz freundlich. Er hat mich gleich umarmt und wir haben irgendwie ein Foto, glaube ich, gemacht und ganz viel gesprochen. Und dann hat er hat von sich aus, nicht ich, sondern er hat zu mir gesagt. 그래. Und da war ich ganz erstaunt, weil ich dachte, er ist sozusagen der Chef. Und er arbeitet so viel und hat trotzdem noch sozusagen Zeit und Energie, um noch sich um mich zu kümmern. Er war einfach am besten gewesen.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빈말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밥 한 끼 하잖아요. 그치. 근데 남편한테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약속이에요. 나중에 밥 한 끼 했는데 집요하게 저한테 도대체 그게 몇 월 며칠이냐가 이제 된 거죠. Ich habe ihn damals getroffen. Er hat sich mit mir getroffen, weil wir Samgyeopsal, oder wie heißt das? 냉동 삼겹살. zusammen gegessen. Sortiun 요리했어요. 그리고 소맥 7잔 마셨어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거 처음 봤어요. 원래 누구 만나면 집에
빨리 집에 가자. 몇 시야. 이런 성격인데 그날은 시계도 안 보고 서태훈 씨한테 서태훈 씨 뭐 2차, 3차 갑시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었어요. Außerdem hatte ich ein bisschen Sorge, wenn ich nicht trinke, dann geht er vielleicht nach Hause und das wäre nicht gut gewesen. 서태훈 씨가 생일 때도 스테판 뭐 생일 축하하고 자상하니까 보내줘요. 그런 것도 이제 저장해놓고 생일이 한참 지난데도 생일 축하를 영상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저런. 스테판 생일 너무 축하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남편이 한국에 친구가 많이 없고 너무 심심해하고 하니까 서태훈 얘기하면 행복해하고 하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저 때문에는 왔지만 다른 이유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좋은 이유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태훈 씨 사진 폴더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집착 아닌 집착이 돼가지고 그래. 그건 좀 그렇다. 섭섭하다. 가장 제가 조금 옆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서태훈이 누구한테 좋아요 눌렀는데 왜 자기 건 좋아요 안 눌러줘요. 방금 봐봐 5분 전에 이 사람 거 눌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상을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경우도 서태훈 무슨 사진? 그거 4번째에서 2번째 칸에 그 사진이 있어. 이게 정확하게 그걸 또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좀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뭐지?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또 웃고 있는데 그게 좀 적당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친구 때문에 자꾸 저를 옥죄니까 이제 결혼식을 이제 동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료 결혼식을 축하하기보다는 서태훈이 있나 이제 보러 가요. 며칠 전에 김영희 씨 결혼하셨잖아요. 거기 가서도 입구에서부터 김영희 씨 퇴장해서 김영희 씨한테까지도 서태훈 봤냐고 이게 계속. Und warte dann immer, ob vielleicht Sortihun auch auf der Hochzeit ist. Und ich habe alle Gäste gefragt, 혹시 Sortihun 있어요? 못 봤어요. Da war ich ganz traurig. 저는 너무 스트레스인 게 연락해봐. 서태훈이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지 물어봐. 지금 몇 층에 있는지 물어봐.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물어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도 계속 연락해보라고 해서 서태훈 씨 죄송합니다만 지금 찾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오늘 오셨나 했더니 누나 미안해 뭐 미팅 있어서 못 갔어 이렇게 하니까 세상 슬픈 사람으로 눈도 이만한데 슬픈 사람으로 집에서 이러고 가더라고요. 영희한테 축하는 안 해주고. 그 정도야. 왜 그러지? Ist er hier? 아 없지 여기 없지. Warum ist er nicht? 응? Warum? 왜 여기 없냐고? 초대되지 않았나 보지. 혜선 씨가 너무 착하다. 뭐 TV 보고 있으면 서태훈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 먹고 있으면 서태훈 지금 뭐 먹고 있을까? 전화하란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모른 척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날 하루 종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런 질문들만 저한테 해요. 세상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제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좀 당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야? Meistens ist es so, ich frage meistens Heson. Ich würde ihn gerne anrufen und fragen, bin bis jetzt noch nie kontaktiert, weil ich habe ein bisschen Angst. Nachher fühlt er sich belästigt oder so. Mal wieder mit ihm mit Video telefonieren wäre vielleicht ganz gut. 영상 통화를 안 시켜주면 아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해줘? 너무 실망이야 이러면서 그날은 저랑 말 안 한 날이에요 정말로. 영상통화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언어가 안 통하는데? Wenn ich mich mit ihm treffe, sozusagen, ich versuche natürlich mein Bestes zu geben. Auf Koreanisch. 계속 제가 책 갖다 줘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다가 서태훈이랑 통화할 때는 한국어 갑자기 봐요. 통화하기 전에. 이거 단어 뭐라 그랬지? 빨리 이거 외워야 되니까 알려줘봐. 정확하게 발음해봐. 뭐 이렇게 해요. 아무리 팬이어도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거랑 옆 사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제 입장에서는 일에 지장이 될 때도 있고 사실은 그 친구 때문에 좀 엉망이 되는 날도 있고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태훈 씨가 스테판에게 어떤 의미인지. Okay, also es hilft mir auch irgendwie ein bisschen, wenn ich manchmal Stress habe, irgendwie im Alltag. Und deswegen ist es für mich wirklich ganz toll. Ich habe in Korea leider, weil ich die Sprache nicht so gut kann, nicht so viele Freunde natürlich. Aber weil er halt einer der ersten Leute war, die ich getroffen habe auch. Ist das sozusagen bei mir gespeichert, so in meinem Kopf ein bisschen. Deswegen ist das sehr hilfreich auch gegen Stress. 그렇겠네. Also so im Alltag, es geht halt alles ganz schnell. Alle Leute arbeiten ganz viel und vor allem ganz lange. Also haben wenig Freizeit.
Für mich ist es halt so, in Deutschland ist es halt ganz anders. Es ist halt wie so ein Schock, diese Umstellung ganz stark. Das wirkt halt viel Stress. Man kann sich auch nicht, also es ist schwer, alleine zum Beispiel spazieren zu gehen. Also in Deutschland bin ich mal spazieren gegangen, wenn ich irgendwie müde oder Stress hatte. Aber hier ist es halt auch so, selbst dort sind halt ganz viele Leute. Und ja, das ist halt so. Und die Kultur ist halt auch sehr fremd für mich einfach. 아, 그치. Aber er war gar nicht in Eile, er hat ganz viel Zeit. Also ich weiß nicht, wie lange es gedauert hat. Das ging ganz spät bis in die Nacht. Und deswegen war ich ganz erstaunt, ne? Weil eigentlich immer schnell und so und so. Und dann treffen wir auch nur kurz und so. Aber ja, genau. 아, 근데 난 또 이해돼요. 그럼. 한국으로 아예 오셨잖아요. 네네네. 큰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Ja, das ist, weil wir aus 2 unterschiedlichen Ländern kommen, muss ja einer in das andere Land umziehen. Und ich bin der Meinung, wenn ich das mache, ist es vielleicht ein bisschen leichter, anstatt wenn Haeson nach Deutschland kommt. Weil Haesons Arbeit, die sie hier macht, die kann sie in Korea, denke ich, am besten machen. Und deswegen haben wir uns entschieden, dass ich hier nach Korea komme. Auch wenn es natürlich wegen der Sprache schwierig ist und wegen der Kultur. Aber ich möchte sozusagen Haeson diese Chance nicht wegnehmen. Also sie soll sozusagen ihre Chance nutzen können. Oh. Wenn ich gewinne, möchte ich bitte mit Sortihun Videotelefonieren. Wenn ich gewonnen, du darfst nicht so oft Sortihun gucken. 그렇지. Was heißt nicht oft? Wie oft pro Stunde? 하루에 1분. 1 minute. 1 Minute pro Stunde. Ja, das heißt 모두 24분. 와도 그걸 계산해. 아, 이렇게 내가 낚인 기분이지. 아, 오랜만이네. 아, 오랜만이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하나에 더 만들어줘야겠네. 내가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진짜? 그때만 선물 혜선이 선물을 저랑 1년 만에 독일에서 이제 오셔서 또 공항에서 만났잖아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얼굴 빨개진 거 봐. 스테반 드디어 서태훈 만났어요. 기분이 어때요? 너무 천진난만하다. 제가 가끔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스테파니 형이 전화 와서 태훈이 짱이에요. 태훈 때문에 TV 봐요. 이런 얘기 해주면은 아, 나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해줘서 진짜 고마운 형이에요. 그 사랑을 나한테도 줘야 되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로 부부 우리 막내. 아우, 정말.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키타카와 미나미의 남편 연기자 송진호입니다. 그 선진의 와이프 미나미입니다. 아내가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 네네. 이 친구가 한 3개월 만에 일본에서 7년 동안 다니던 치과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왔더라고요. 진우 씨한테 반해가지고. 아, 모르겠어요. 무디즈 남자 스타일이야? 모르겠는데. 예. 진우 씨 때문에. 솔직히 말해. 어디에 나가고 싶었어요. 드라마 봐가지고 한국은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무슨 드라마였어요? 그때 좋아했던 한국 드라마가? 저는 풀하우스랑 B형 가슴까지 이게 파고 나온 니트 옷. 공유 나오는 감빵 건배도. 감빵 선생 같은. 선생님 맞아요, 찾아가서 프로포즈 할게요. 감빵. 마무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송진우 씨와 비교한다면? 비교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디 다이렉트로 바로 말해. 고민 좀 하고. 아니,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의뢰해 주신 분 누구신가요? 저요. 남편 좀 하나 뭐에 빠지면 끝까지 뭔가 가는 스타일이라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왜? 예를 들면 뭐
계속 노래를 불어요. 뭔가 뭐 소리 지르면서 막 부르는 노래들 있잖아. 차 안에서, 차 안에. 차 안에서. 차오르는 불꽃 뒤동시오락 연내리치면 버티기는 칼날 되어. 그러면 당연히 머리 아프지 않을까요? 들이 유튜브 했었을 때 그런 동영상을 올렸었어요. 유튜브에. 기미가 있다 싫어 이유 와이프 표정이 레알이다 레알. 그거 2시간 정도 했었을걸요. 네, 2시간 정도. 계속 불어가지고 스트레스 좀 받으니까 저 그만 해달라고 해요. 그래도 뭐 3초 뒤에 또 불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남편이니까 좋잖아요. 뭐 이렇게 하셔요. 근데 저한테는 아니더라고요. 그게 되게 하나의 좀 뭔가 신경 쓰이는 뭔가 더 부른다. 뭐 이렇게 되는 약간 또 그거. 어떻게 보면은 쉬고 싶은데 노래를 부르니까 그게 좀 이제 머리 아프고 막. 맞아, 그런가 머리 봐. 아파져. 머리 아파져. 근데 나 노래 부를 때 미남이도 가끔 따라하잖아.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근데 하잖아. 당연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좀 적당히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에 팍 빠지는 성격이라서 뭐 술도 뭐 그렇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저 사진은 본인이 혼자 찍은 거죠? 네, 혼자. 저기 양말 안 신고 뭐 하는 거야? 사실 저는 그 뭐 결혼 전에는 거의 이제 매일 술을 먹었지만 지금은 술 거의 뭐 반 이상 줄였잖아. 와우. 아니 많이 먹는 거 안 먹는 거는 상관없어. 매일 먹어도 상관없어요. 매일 먹어도 자주 먹어도 상관없는데 실수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술을 완전 먹고 들어온 거예요, 집에. 근데 그때 띠띠띠 하는 것도 뭐 몇 번 띠띠띠 뭐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무시했는데 옷을 그냥 입고 있어가지고 답답하잖아요. 벨트나 그런 거 하면. 그래가지고 일단 벗겨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바지 여기 막 지져져 있고 먹는 가무 있잖아요. 리들 같은 거 그걸 붙어 있고 근데 옆에 뭔가 이거 검정 그 뭐죠? 아마 가나지 덩어 같아요. 그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치. 이렇게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도 벗겨놔줬죠. 예. 근데 침대 데리고 가려고 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있으니까 또 1시간 뒤 뭐 이게 비둘기야 내가. 아니 진짜 그래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화장실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현관문 앞에 계속 열려고 했었어가지고 저는 옆에 가가지고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화장실이 아니야, 뭔가 이렇게 화장실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완전 취하는 상태니까 뭔가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물이 차니까 비누가 퓨 이렇게 온 거예요. 비누가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탁 했었어요. 근데 그때 와와와와 먹더라고요. 와와와와. 근데 저는 그걸 봐가지고 비누를 먹고 있어. 먹은 게 아니고 이게 차고 이렇게 뭐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가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은 거잖아.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네. 그런 일이 몇 번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취하면 안 돼.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어쩌다가 다음 주 엄청 해. 계속 노력하다가 한 번 진짜 실수가 아쉬운 거죠. 네, 당연히 제가 스트레스로 받아요. 그것 때문에 술을 그렇게 실수를 몇 번 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술 먹지 말라고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술 먹지 마. 늦게까지 먹지 마. 적당히 먹어라 하는 거고. 술 취하는 상태에서 뭐라고 하면 자기도 흥분하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솔직히 술 먹은 사람이랑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맨 처음에 저한테 막 뭐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싸움으로 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웠다가 나가라고 한 거. 네. 아니. 싸우다가
나 나갈게 한 거야. 그래, 나갈게 했어. 내가? 나 나갈게 했다가 아니야 내가 나갈게 해가지고 근데 또 그러면 너가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무조건 나가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나간다고 했는데 못 가게 하고 자기가 나간다고. 이 사람이 좋겠다. 이 사람이 여기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밖에 나갈 수 있고 저는 여기에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뭐 가족도 없는데 편하게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질투심이 같은 거 너무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살았던 옆에 바로 옆에가 호텔이었거든요. 밤에 3시니까 새벽에 3시니까 저희 돌아다닐 수가 없지.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돈이 없었던 그때였어요. 제 오빠도 일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호텔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 아이고. 얼마나 서러웠을까. 10만 원 정도 했었어요, 호텔이. 돈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10만 원 쓰면 이번 달에 되게 힘들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되게 호텔 앞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술 엄청 취하면서 어디다가 부딪히고 만약에 피나고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조금 걱정이 좀 많다 이거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거를 먼저 상상을 해서 힘들어하고 거기서 잘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지 찢어져 있을 때 그때 이만큼 흉터가 이만큼 났었어요. 그러니까 피 뭔가 완전. 그 정강이 그런 거 보면 되게 충격이 받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쓰러진 거지, 넘어진 거지. 그리고 사귀었을 때 한 번 정말 취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 앞에서 이렇게 쓰러졌어요. 집에서? 집에서 아니야. 집에서 아니고 길에서 나갔을 때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다가 안 좋은 것이 부딪히면 그냥 죽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외국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역시 저 걱정과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지만. 저는 요즘에 술 약속 잡지도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코로나. 그리고 비누 먹었다고 했을 때는 나가기 전에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오늘은 만약에 완치하면 샷 이렇게 비싼 명품 가방 사줄게 이렇게 온 거예요. 호언장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날에 비누까지 먹었잖아요. 비누까지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충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맞아, 생각이. 받아야지. 교훈을. 근데 당연히 샤는 못 사니까 루이 줬어요. 개똥 묻히고 와서 루이 맞았어. 어머나 세상에. 복선이었어. 계속 개똥 묻혀줘라. 그런 적도 있고 뭐 팬티 가위로 난도질을 했던 맞아요. 적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팬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잘라가지고 몇 번 있었어요. 사타구니를 딱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입었는데 허리 이거 가슴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데 그때나 돈이 있으면 뭐 사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못하니까 뭐 잘라가지고. 브랜드 팬티인데. 결혼하고 6년째라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화내는 힘이 거기에다가 쓰면 더 힘들어지니까. 왜냐면 아기도 케어해야 되는데 계속 이 사람이만 생각하고 화낼 수도 없으니까 요즘에는 조용해. 근데 사실 와이프가 뭐라고 하면 더 마음이 편한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서 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더 불안하고 핸드폰 딱 보면은 장문의 톡이 와 있고. 요즘에 그렇게 술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협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일본 간다. 아이고. 우미는 내가 데리고 간다. 그리고 다문화센터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혼 상담했어? 아니 뭐 그런 뭐 좀 한 번 했었지. 심각해졌어. 이렇게 있으면 저 진짜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제가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그건 그래. 사랑으로 보도 담아주고 아이고 그랬구나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 너무 실망한다니까? 뭐 다치면 어떡해 그러면? 그치. 일할 수 있어? 어? 계속 집에 있을 거야? 의미한테 뭐라고 할까? 아빠는 술 취해가지고 다쳤어요. 뭐 이렇게 그럼. 할 수도 없잖아. 그건 술 취하면 절대 안 되지. 내 자신을 컨트롤 못하면 절대 안 되지. 만약에 다음에 실수하면 샷 타줬으면 좋겠어. 진짜 샷 타줬으면 좋겠어. 다음엔 뭐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저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지. 오. 네, 오늘 나온 게 잘한 걸까요? 부부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금융회사 다니고 있는 29살 예비아빠 김기범입니다. 오, 훤칠하시다. 안녕하세요. 임신 7개월 차 접어든 28살 예비엄마 김도희입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신랑이 먼저 입사한 상태였고 제가 그 뒤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사석에서 이제 갑자기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 없이 이제 그래 뭐 알겠다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색다른 모습이 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뿅 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좀 후광이 비쳤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술을 조금 많이 마셨거든요. 이제 근데 그날 갑자기 모텔로 갑자기 데려가더라고요.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손을 잡는 거예요. 누가 아내가요? 네, 와이프가. 아니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뭐 잡을 수도 있지. 깍지였어요. 완전 깍지였대요. 그냥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확신을 했었어요. 그 모텔 안에서 이제 고백 아닌 고백을 했지 자기가. 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냥 좋아 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냥 해버렸어요. 뭘? 처음 만날 이 사람이다. 퍼즐이다. 다른 남자들은 그 콘돔을 끼기 싫어하잖아요. 다른 남자들하고 좀 다른 그거를 갖고 있었어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피임은 중요시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어머니를 주셨네. 열심히 하죠.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사귀고 나서 한 2주 만에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바로 동거 시작해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바로 결혼하게 진짜 빠르게 전개가 됐네. 이뻐 이뻐. 너무 잘 어울려. 4년 차구나. 지금 오늘 의뢰해 주신 분 누구신가요? 접니다. 저희가 원래 처음에 관계 횟수가 많았었어요. 근데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횟수가.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떨어지길래요? 아기가 없을 때는 주 4에서 5회 정도 했었는데 이게 임신을 하고 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뭐 2주에 한 번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까지. 다른 부부들한테도 좀 저는 들었었거든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줄어든다. 근데 저는 자부했었거든요. 그럴 일 없다. 많이 할 거다. 우리는 원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일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진짜 그렇게 교과서처럼 줄어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실망 아닌 실망을 하게 됐죠. 남편이 거부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거부하고 있어요. 임신 중에 관계를 하려면 콘돔을 껴야 되는데 콘돔을 안 끼고 하면 또 그게 좀 위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기를 이제 계획하고는 이제 안 끼고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너무 좋으니까 안 끼고 있을 때 그 느낌이. 그때도 이제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베스트야, 나는. 다시 하려면 또 끼고 해야 되잖아요. 그 끼고 하면 그 빼고 싶고 관계할 때 그리고 또 아기랑 다일 것 같고 좀 그런 걱정이 많아요, 저는. 출혈만 나지 않으면 해도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좀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콘돔을 끼고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콘돔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사와. 왜? 안 사오는데 해주지도 않아.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나는 하고 싶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말이. 입덧도 처음에 너무 심했고 진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그냥. 근데 저는 입덧이 심할 때 오히려 하니까 중간에 도중에 괜찮아졌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연애 시절에 필리핀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돌아오는 시점에 엄청 아팠거든요. 탈이 나가지고. 근데 그때 왠지 모르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아픈 와중에도. 근데 했어요. 했는데 약간 이렇게 붕 뜨면서 약간 몽롱해지니까 할 때랑 하고 나서는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약발보다 더 잘 받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내 주사 같은 남자다 이런 약간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바로 줄어드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그걸 참지? 그리고 안 할 거면은 저를 아예 노터치를 해야 되는데 가슴을 너무 좋아해요. 밥 먹고 똥 싸고 그럴 때 빼고는 그냥 계속 만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거도 좋아했었고 말랑말랑한 게 느낌이 좋아가지고 계속 만졌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시댁이나 이제 저희 본가 친정에 갔을 때도 어른들 몰래 어른들이 이제 뒤로 돌아서 뭘 하려고 하면은 제 가슴에 이렇게 손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래가지고 이러고 딱 때리는데 아무도 안 봤어 하면서 괜찮다고 그걸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횟수가 떨어지면서 자꾸 뭐 가슴 만지고 싶고 이러면서 저는 하고 싶게 만들고 그런 이래놓고 해주질 않으니까 저는 그게 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 많이 줄였잖아 내가. 왜 만지는 거. 그 줄였지. 그 가슴을 줄이니까 이제는 그 중요한 부위를 제 엉덩이에 막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맨날 샤워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조금씩 자극을 줘요. 그러니까 자극을 시키고 해주지는 않고 아주 못됐어요. 스킨십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 편이긴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물론 그런 작은 스킨십들이 사랑을 주는 거니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 진도를 뺐으면 끝까지 봐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깨작깨작 스타일. 저는 진도를 확 빼는 스타일. 저는 그 옛날에 본가에서 살 때부터 제 방에 들어오면 이제 문을 잠그고 그냥 다 훌러덩 자연이에요. 속옷까지. 그냥 다 벗어요. 본가할 때도 전 다 벗었었어요. 근데 그걸 놀래하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다 벗고 있냐고. 그래서 나는 다 벗고 있다. 근데 이제 본인도 그걸 따라하니까 이제 편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도 안 입고 있으면 맞대고 있잖아요, 살을. 그게 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가슴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임신을 하고 좀 커지니까 확실히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가슴 이게 만질 게 없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졌거든요. 만질 게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닭발처럼 만지니까 가슴을. 내 가슴이 그렇게 조그매서 그렇게 만지는 거냐고. 좀 모아서 좀 잡아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만질 게 많으니까 이제 가슴을 이제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맞아요. 맞아? 작아서 이렇게 만진 건 아니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만지는 건 맞고 이제 이렇게 만졌나 근데 내가. 그래 이렇게 만졌지. 근데 나는 작은 것도 좋아. 어머. 그럼 내 가슴이 작았다는 게 맞다는 거야? 시각적으로 되게 자극이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완전 자주 많이 하고 하루에 뭐 한 번이 아니고 뭐 여러 번. 난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렇게 질린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이런 생각은. 그게 어떻게 절제가 딱 되세요? 저는 그게 절제가 딱 되더라고요. 그 하고 싶은 그런 것보다 일단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집중을 못 하겠어가지고. 전 절제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럼 뭔가 내가 여성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못 꼬셔서 약간 이 진도까지 못 빼는 건가? 저럴 수가 평소에 관계할 때 좀 이렇게 아내분이 좀 꼬셔서 하세요? 이게 횟수가 줄어들면서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도 핥으면서 막 이렇게 귀도 핥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밑에까지 막 가려고 하면은 이제 휙 돌아버리던가. 네. 안 돼. 뭐 콘돔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줄어든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욕구라 해야 되나? 낳고 나면 저는 이제 다시 옛날처럼 어떻게 보면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본인은 낳으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떨어지면은 제가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자기는 거부 못하지. 아니 지금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거절 안 할 걸 아니까. 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한 달에 한 번은 어떨 때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와이프가 진짜 끝까지 다 꼬셨을 때 진짜 못 참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꼬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만히 있어라 하고 이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이제 해줘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다양한 시도도 하시고 네. 약간 두 분 사이는 좀 그래 왔던 사이신 거예요, 계속? 저는 다양한 시도를 좋아하는데 거칠게 좀 나를 막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요. 묶어놓고 했으면. 약간 저는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약간 그런 판타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임신하면 솔직히 이렇게 다양한 시도는 많이 못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관계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 자세 같은 것도 이제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 신랑은 약간 뒤로 하는 걸 많이 좋아하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고 그 자세는 허용이 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배가 불러오니까 더 계속 닿을 것 같다고. 그럴 수 있죠. 예. 깔짝깔짝 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렇게 해도 계속 혼자서 좋았다가 걱정했다가 약간 이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거친 거 좋아하니까 또 하다 보면 저도 거칠어지잖아요. 또 막 거칠어지게 되면 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와이프 그 자궁 쪽에 그런 생각이 계속 엄청 강하게 드는 거죠. 그런데 남편분이 안 받아줄 때는 아내분대로의 나름 노하우라고 할까 뭔가 있어요? 저요? 저는 약간 좀 남자들이 좀 즐겨 찾는 뭐 약간 뭐 야동? 약간 이런 쪽 저는 약간 다 약간 그런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겠고 계속 참는다고만 하고 그러면은 다른 밖에서 혹시나 저는 에러부분을 많이 보니까 네.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풀면은 푼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푸는 건지 안 푸는 건지 말도 안 해주니까 집에서 풀어? 아니, 안 풀어. 집에서도 안 풀어? 밖에서도 안 풀고 집에서도 안 풀고 진짜 그러면 너무 텀이 기니까 성욕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질문이야? 아니, 난 참는다니까. 진짜. 아내분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네. 좀 이렇게 들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기가 그렇게 한 번에 됐다가 좀 안 좋은 유산 그런 것도 한 번 있었고 해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계속 봤거든요. 또 한 번 더 찾아와서 이제 검사할 때마다 이제 또 재검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그때가 또 뭔가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약간 아이고, 그런 생각이 더 크게 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죠. 이미 지나갔고 아이도 잘 크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잘못된 게 아니었으니까 좀 저는 그런 거는 좀 털어버리고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옛날만치는 못하겠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나는 나을 때까지는 그래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다? 이제 그냥 내가 약속을 했잖아. 낳고 나면 옛날처럼 무조건 하겠다. 그래, 그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